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죠. 업로드도 있겠죠.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는 거니까 업로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영상의 제목도 정해야 되고, 내 영상의 클릭이 잘 되려면 이 썸네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좀 더 앞단의 문제에서는 뭐가 있죠? 바로 촬영과 편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 첫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촬영은 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얼굴도 안 나올 수 있고요.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편집인데요. 그 편집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컷 편집이죠. 제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이 컷 편집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조회수는 좀 잘 안 나왔지만 보시면 정말 도움될 겁니다.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좀 같은 컷 편집 얘기지만 좀 더 기술적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자막도 안 달고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사이에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니까 요거를 디졸브라든지 뭐 요렇게 넘어가는 거라든지 해서 화면과 화면이 전환될 때 좀 어색한 부분들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거를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요 트랜지션도 안 쓰실 수 있고 자막도 안 쓰실 수 있고 색 보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너무 어렵죠. 그런 것까지는 못 하실 수 있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컷 편집이에요. 그런데 영상 편집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컷 편집을 단순히 엔진한 장면을 지워버리든가, 말과 말 사이 구간이 너무 길 때 그 부분을 좀 잘라서 빠르게 전개를 시키는 그 부분이 컷 편집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컷 편집의 일부분이죠.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영상을 좀 더 좀 매끄럽고 그래도 영상답게 편집을 하시려고 하면 컷 편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많은 종류가 있지만 유튜브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컷 편집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스탠다드 컷이라고 하기도 하고 클린 컷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이야기가 되게끔 연결되게끔 컷들을 이어 붙여주는 거, 요거를 뭐 클린 컷, 스탠다드 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할 점프 컷과 요거를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요건 말 그대로 컷과 컷을 그냥 연결해 주는 거,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바로 점프 컷입니다. 앞에서 말한 스탠다드 컷과 좀 혼동되실 수 있는데 혼동되실 거 전혀 없어요. 왜 혼동되냐면, 보통 점프 컷은 이렇게 장면을 건너뛰기 때문에 점프 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말하는 사이사이 그 중간을 잘라내는 것, 요것도 사실은 점프 컷의 일종입니다. 저는 원래 이 편집을 뭘로 시작했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 공연, 행사 같은 것들 촬영해서 편집하고, 뭐 영화 같은 거나 다큐 같은 거 만들어서 편집하고, 요렇게 저는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공부도 그런 장르에 맞춰서 좀 편집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방송국에서 쓰는 기법들, 이런 장면들이 익숙했고 또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넘어오니까 말하다가 중간에 숨 쉬는 것까지 다 잘라버리면서 편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타이트하게 컷 편집한다 라고 표현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숨 쉬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송에서는 그렇게 자르지 않아요. 신속과 정확을 요하는 뉴스에서조차도 사람이 말하는 그 중간중간을 이렇게 막 탁탁탁 끊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은 여러분의 점프 컷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기 위해 드리고 있는 예시 화면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의 점프 컷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기 위해 드리고 있는 예시 화면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제가 일부러 좌우로도 좀 많이 움직이고 손동작도 막 일부러 좀 많이 고의적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점프 컷을 막 과도하게 했을 때랑 그 컷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좀 느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말을 조금 일부러 천천히 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 않았을 때는 좀 늘어지는 좀 느낌도 있고 느슨한 느낌을 주죠. 그렇지만 장점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또 줄 수 있어요. 반면에 숨 쉬는 구간들을 다 잘라서 했을 때는 장점은 타이트하고 전개가 빠르지만 화면 속 피사체나 대상물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정신이 사납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화면
화면 속에 있는 대상체의 움직임이 많은데 이 카메라까지 무빙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멀미까지 날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제 실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촬영해온 것을 가져왔는데 화면 안에 인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카메라도 이 무빙이 되게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촬영을 잘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들어간 음성을 또 잘라낼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는 자료 화면이라든지 다른 화면으로 오버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추가 자료 화면도 부족했던 상황이어서 그 화면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제가 멀미가 나더라고요. 어지러워가지고 카메라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대상체도 막 카메라 움직임과 막 반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편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좀 점프컷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보던 장면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선호 측면에서 점프컷들은 좀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너무 싫고 그래서 저는 잘 안 쓰는데 유튜브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게끔 어떻게 의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따다다다닥 컷을 붙일지, 아니면 조금 느슨하더라도 이것은 컷은 딱딱딱딱 잘라내지 않고 이걸 그대로 다 쓸지, 여러분이 계속 편집하면서 어떤 게 더 반응이 좋았는지, 또 내가 봤을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웠는지 등을 계속 연습하시고 고려하시면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J컷과 L컷입니다. 타임라인 안에서 각 푸티지와 음성의 모양이 J 모양, L 모양 나온다고 해서 J컷, L컷이라고 불리는데요. 요건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죠. 현재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의 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J컷이 될 것이고.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앞에 나오고 있던 소리가 장면은 전환이 됐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경우, 보통 이런 걸 L컷이라고 하죠. You do not talk about Fight Club. Third rule of Fight Club. Someone yells stop, goes limp, taps out. The fight is over. 영화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뭐 대화를 이룬다던가 아니면 뭐 인서트 컷으로 그 장소가 어딘지 화면이 보여주는 가운데 그 다음 장면에 나올 만한 소리들이 먼저 깔리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게 J컷과 L컷으로서 좀 화면 전환과 이야기 서사에 조금 더 매끄러움과 영상의 어떤 좀 풍성함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J컷과 L컷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금 제 채널처럼 정보성 컨텐츠를 요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브이로그를 하신다든가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꽁트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에 뭐 매치컷이라든지 컷온 액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컷 편집의 어떤 그 종류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기도 할 뿐더러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일 만한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할 거는 바로 이 점프컷과 스탠다드 컷이 될 거예요.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쫙 촬영해서 그 중에 NG나 불필요한 것들만 덜어내고 딱 한 번에 촬영된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클린 컷이라고 불릴 만한 컷 편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뭐 맛집 탐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장소에서 또 장면을 찍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또 이야기로 서사로 만들어서 이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제 채널은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건데, 처음에는 편집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까,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겪었고 어떤 것들을 느꼈고 또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돌아보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편집력이기도 하게 되고 동기부여도 당연히 할 수뿐이 없게 되고 뭐 자기개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할 수뿐이 없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이죠. 또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2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진심으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단순히 기술적인 뿐만 아니고 이 멘탈적인 부분들, 내 삶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해서 풀어나가 볼 테니까요. 이 중요한 얘기들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서 함께 우리 유튜브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내용들 어떻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겪었던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서 우리 함께 유튜브로 좀 성과를 함께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